어, 오늘은 지난번 기회에도 한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,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,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값어치를 거기에 더 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근로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 스스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동안에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, 근로소득은 자기 능력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. 젊었을 때는 뭐 좋겠습니다. 나이가 들고 하면서 능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, 그런 한계성을 가지는데, 투자라는 것은 투자 수익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뭐 수익 중에서도 근로자 수익보다는 뭐 사업자 수익이 약간의 좀 리스크는 있지만 또 더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,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투자도 뭐 국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, 특히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어, 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항상 하는 얘기가,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들의 파트너가 돼서 그 수익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. 근데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사업을 해도 사실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. 근데 아무래도 뭐 규모가 적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한계도 좀 있고, 뭐 그 어떤 그 일하시는 그 직원들 분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, 뭐 월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, 우수한 인재를 뭐 이렇게 그 모집하기도 어렵고, 설사 우수한지 왔다 해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자본시장, 뭐 나스닥이라 이런 그 기업 중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한다면, 그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자기가 어떤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 비즈니스의 어떤 재무 상태, 뭐 그런 어떤 건전도 이런 걸 보고 뭐 주식을 더 투자를 한다든지, 아니면 그 주식을 해서 비중을 줄인다든지,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런, 영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 아니겠냐. 자기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, 뭐 여건이 돼서 돈이 많다 그러면 뭐 비중이 높아져서 사실은 굉장히 자기 발언권이 높아지면 더 큰 의미를 가지겠죠. 그러나 그 해당 기업의 어떤 사업 형태,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, 그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, 그 산업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계속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계속 뭐 성장이 계속 잘하고 있다면 그냥 묻어두면 되는 것이고,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금을 회수를 해서 더 나은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뭐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. 뭐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, 사실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얽매이게 되고, 사실은 어떤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뭐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과거 해보면 거의 뭐 제대로 성공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상으로 그 돈을 버는 부분도 단기로 해서 계속 뭐 수익만 계속 난다면 뭐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, 뭐 사실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죠. 아무리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런 금융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좀 저, 그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동안에 뭐 전통적으로 뭐 돈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다,
뭐 이래서 부자에 대한 잘못된 뭐 편견과 오해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좀 그 약간 그에 대한 제대로 그 정확한 그 파악이 부족해서 그간 그 부분에 대해 좀 게을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투자 개념, 투자 수익 개념을 자기의 능력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.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전망을 어느 정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1등 기업에 대해서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그 계속 그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주식을 그 보유하는 것이 같이 그간에 잘 발전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동업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계속 판단을 해나가면서 뭐 상황이 안 좋고 한다면 좀 그 비중을 줄인다든지 뭐 정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걸 뭐 해소할 수도 있겠죠. 다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.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그런 그 지식을 뭐 그렇게 그 경험도 많지 않고 하다 보면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워런 버핏이 그 답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고 기업을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수천 개의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할 필요는 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가총이 최고인 10개 기업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특정 기업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정해서 뭐 한 두세 개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니까 자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개 정도를 골라서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이 속하는 산업군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도 해보고 그에 따른 흐름도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얼마큼 잘 그 산업군에서 어떤 경쟁력 유지하느냐 뭐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당연히 유지를 잘하고 있겠죠. 사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다 엄청나게 많은 그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R&D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M&A를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배당 정책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또 영입을 해서 또 그리고 특유의 스탁 옵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내부적인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또 성장성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계 1등 기업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세계 1등 기업에서 어떤 자기가 아는 분야의 기업을 뭐 한두 개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걸 찾아서 뭐 한 2, 3년 뭐 찾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걸 찾았다면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고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삶이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한 3%에서 한 5%, 뭐 좀 운이 더 좋으면 뭐 되겠죠. 근데 3%에서 5%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자산 증가를 바라게 되면 뭐 자산 증가되면 좋지만 그래 되면 좀 아무래도 리스크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산 정책적인 측면을 뭐 사실 누구나 원하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산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래서 3%나 5% 정도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보충적인 어떤 추가적인 수익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자기가 생활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30년, 40년을 본다 그러면 그 기업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. 1등 기업은 아무래도 뭐
그 세계 1등 기업은 나름대로 경쟁력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. 뭐 노키아처럼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느 날 갑자기 세계 1등 기업에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산업의, 그 속한 산업의 발전, 그 기업의 어떤 뭐 독점력이라든지 독과점력이라든지 뭐 경제적 그게 혜자가 있냐 이런 건데, 그다음 경쟁력을 가지느냐, 뭐 CEO는 생각이 바르냐, 뭐 기업이 제대로 제대로 투명하게 잘 경영을 하고 있냐, 이런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.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을 그렇게 모니터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재미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고,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있고, 대학에서도 뭐 그런 과정 공부,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공부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부한테 책임을 미룬다기보다는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간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부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보니까 권력에 따르는 것이 부다. 잘못되게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. 부자는 좀 아무튼 문제가 좀 뭐랄까 권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스케일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다. 이런 것이 잘못된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어떤 성적표죠.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 존중을 하고, 또 부자들은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유무책하고 또 모범을 보이로서 어떤 서로 이렇게 굉장히 서로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는 또 그 사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필요한데,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서 조기적인 어떤 금융교육,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좀 뭐랄까 정상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요즘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수익을 위해서, 자선 정치를 위해서 그런 곳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대다수는 자기가 공부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리딩방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또 공부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어떤 금융교육, 그 다음 부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,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, 그런 기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, 원칙적인 인문학에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정착되고, 그럼으로써 어떤 개개인이 좀 더 여유 있는 경제 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삶이 좀 이렇게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, 그 다음에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